자, 이제 계약 강론 그중에 매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주제는 이렇게 크게 5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도 매년 거의 출제 확률 90% 정도 되는 데는 이쪽이죠.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매년 나오는 거죠. 이쪽에 A 플러스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걸 매년 내면 매년 똑같이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2, 3년에 한 번씩 다른 데를 좀 건드리죠. 건드리는 데가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매매 예약. 이쪽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고 여기 매매 효력하고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될 매매 파트는 총 5개. 그 중에서 3번과 5번 계약금과 담보 책임은 매년 한 문제씩 준비를 일단 하셔야 돼요. 90% 이쪽이니까. 여기만 하면 안 되고 이쪽도 건드려 주셔야 되니까 총 해야 될 게 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매매. 매매는 일방이요.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대가로 대금이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거. 이거를 매매라고 그러죠. 매매는 쌍무계약이고요. 유상계약이고 낙성 불효식계약이다. 이때 매매계약은 물권계약, 채권계약, 채권계약입니다. 나중에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채권계약. 그래서 매매할 때 저 매도인은 자기 재산 이어도 되고 자기 재산 아닌 남의 것도 가능하다. 이때 재산권은 물건만 돼요? 아니죠. 권리도 됩니다. 물건이나 권리를 매매의 객체로 한다. 그래서 임차권, 지상권 이런 것들도 매매할 수 있고요. 분양권이나 특허권도 매매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에 매매 예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상가를요. 상가를. 을이요. 을이. 나중에 본계약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거. 이거를 예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상가를 사겠다. 상가를 사겠다. 내가 10억에. 나한테 팔 거면 나한테 팔아라. 나 지금 팔 생각 없는데, 나 지금은 넘길 생각 없는데 한 5년 뒤에는 생각 있어. 5년 뒤에는. 그래서 을이 그럼 5년 뒤에 나한테 팔라고 라고 을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오케이. 그럼 내가 팔게 너한테. 그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미리 계약. 미리 먼저 찜해놓는 거. 미리 찜해놓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예약을 했다라고 그래. 예약. 자, 이때 예약을 했다라는 거는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면 5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이걸 뭐 하는 거죠? 본계약이죠. 나중에 무슨 계약? 본계약을 하기로 한 거야. 본계약은 3년 뒤에 하자, 5년 뒤에 하자 라고 본계약을 하기로 미리 정한 게 예약입니다. 예약. 그래서 예약은 나중에 3년 뒤에 5년 뒤에 본계약을 하기로 약속하는 거니까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이거 채권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 채권계약입니다. 언제나 항상 무슨 계약? 채권계약. 물권계약이 아니죠. 물권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채권계약이다. 작년에 물권계약이다라고 나왔죠. 틀렸죠. 나중에 본계약 할 거야. 우리 본계약. 본계약은 나중에 할 거야. 3년 뒤에 5년 뒤에. 이때 이 예약은 본계약을 누가 완성할 수 있느냐. 그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 한쪽이 지면은 일방예약. 가령 본계약 할지 말지를 간만 가지고 있다. 결정권을. 그럼 일방예약이에요. 내가 5년 뒤에 너한테 팔지 말지 결정할게. 일방예약. 을도 가지면 을도 본계약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칼자루를 양쪽이 다진 거죠. 그러면 쌍방예약이라고 그래요. 이때 예약은 일방예약인지 쌍방예약인지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면 예약은 뭘로 하느냐면 뒤로 가보세요.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방예약으로. 뒤에 440페이지요. 440페이지에 예약의 종류요. 쌍괄호 3번의 종류의 동그라미 3번이요. 예약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거기에 별표할게요.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한다. 한쪽이 칼자루 치는 걸로 추정한다. 그 다음 본계약을 완성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약 완결권이다 라고 그래요. 예약 완결권. 본계약을 완성할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완결권이란 매매 일방 예약에 의하여 예약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매 완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약 완결권. 본계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본계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즉
둘이 이렇게 매매 예약을 했잖아. 이 상가를 내가 너한테 팔게. 3년 뒤에. 3년 뒤에 팔게. 그때 본계약 할지 말지. 3년 뒤에 시장 상황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얘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얘도 그렇고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죠. 그때 본계약 완성권, 본계약이라는 칼자를 누가 지느냐? 을이 지도록 하느냐, 갑이 지도록 하느냐. 그건 둘이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 정하는 거야, 둘이. 을이요, 갑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정하는 대로 나 따를게. 그럼 이건 뭐죠? 갑이 칼자로 가는 건 일방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 예약을 뭐 할 권리요? 완결할 권리. 그 예약 완결권은 을이 갑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정하세요, 네가. 3년 뒤에 이거 넘길지 말지 네가 정하세요. 나는 네 뜻대로 따를게요. 라는 게 바로 일방 예약. 그 예약 완결권은 그럼 누구한테요? 갑에게 있는 거죠, 갑이. 거꾸로요.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이 상가가 도대체 새가 안 나가, 새가. 계속 공실 상태로 있으니까 갑이요. 속 터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팔아치우자, 차라리. 팔기로 한 거죠, 팔기로. 근데 여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살 사람이 없죠. 근데 을이 왔어, 을이. 사겠다는 거죠, 얼마에? 10억에 사겠다고. 그래서 갑이 뭐라고요? 예. 근데 을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기면 그 상가를 내가 인수할게 10억에. 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요? 나는 당신 뜻대로 따를게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럼 칼자루가 누구한테? 을에게 오는 거죠, 을에게. 얘한테 칼자루가 오는 거죠, 칼자루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을이 일방 예약을 하고 한 거죠. 본계약을 완성을 그럼 누가 해요? 을이 하는 거죠, 을이.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을이 그러면 돈 생기면 사는 거예요, 돈 생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약 완결권. 완결권을 누가? 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일방 예약. 예약은 무슨 예약으로 해요? 일방 예약이다. 일방 예약. 이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만약 칼자루를 우리 둘 다 칼자루 갔죠. 그러면 이 쌍방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약정이 없으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 이때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을은요. 을은 돈 생기면 사는 거죠, 저거를. 그런데 말이죠. 갑이요, 갑이. 5년쯤 지나가지고 여기 상권이 확 좋아져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지, 이렇게. 사겠다는 거죠, 사겠다고. 누가? 병이. 사겠대요, 저 상가를. 상권이 확 좋아지면서. 얼마에? 15억에. 그 15억에,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팔 수 있죠, 팔 수 있지. 왜요? 을하고는 예약만 돼 있잖아, 예약만. 아직 본계약은 안 한 거죠.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상가를 팔은 거죠, 이렇게요. 얘는 팔았으니까 양도인, 상가를 팔아먹은 양도인. 병은 상가를 새로 샀으니까 양수인. 주인이 바뀐 거지, 이렇게 주인이 바뀐 거지. 그럼 얘가 살 때 뭐가 돼 있어요? 예약이. 을 앞으로 예약이 꽂혀 있는 거를 얘가 산 거죠. 이때 을은 얘한테 뭐라고요? 5년 뒤에 내게 사기로 했는데 너 왜 나한테 못 파냐? 왜? 딴 사람한테 팔아서. 이중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중매매가 이렇게 되면. 병이 새 주인 되는 겁니다. 병이 새 주인. 이때 을이 이 예약을 해놨잖아요.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저 상가를 자기가 갖고 싶은데 저 상가를 내가 가져오고 싶은데 지금 상가가 얘한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을은 갑에게 어떻게 하죠? 너 예약을 나한테 한 예약을 못 지켜. 본계약 하기로 했는데 너 왜 예약 못 지켜? 예약한 거 약속 지켜야 될 거야. 약속을. 본계약 약속 지켜야 되는데 얘가 갑이 약속을 못 지켰죠. 왜요? 병에게 팔아서. 그러면 을은 갑한테 어떻게 해요? 너 예약 위반. 너 예약도 계약이거든. 계약 위반이니까 을은 갑한테 어떻게 해요? 손배청구할 수 있어요. 손배청구. 근데 얘는 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상가를 원해. 저 상가를 목이 좋아서 내가 저 상가 갖고 싶어.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을 얘가 지키려면 얘가 이 예약 완결권을 지키려면 이렇게 팔아버리면 상가를 팔아넘겨버리면 얘가 이 상가를 못 갔잖아요. 그때 이 예약 완결권을 지키는 방법은 가등기를 한다. 가등기로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보존할 수 있다. 보존. 그래서 예약한 사람은 여기다 뭘 걸어요? 가등기를 걸어둬요. 내가 예약을 했어. 저 상가 사기로. 그럼 가등기를 딱 걸어두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있는 걸 산 거죠? 가등기 된 거. 가등기 된 상가를 얘가 산 거지. 양수인이. 그럼 얘는요. 완결권을 행사하면 되죠. 완결권 행사. 이 완결권 행사는 누구한테 할까? 누구한테?
돈 생기면 사는 거죠. 돈 생기면. 누구한테요? 원래 주인 갑, 지금 주인 병. 상가 주인이 바뀌었죠. 누구한테 할까요? 얘가 예약을 할 때는 누가 주인이었죠? 갑. 바로 갑을 상대로 해요. 갑을. 갑을 상대로 하는 거지 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약 당시 주인 갑에게. 그 다음 세 번째요.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이 있어. 기간. 이 예약 완결권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서 쓰고 나서부터 10년 지나면 제척기간으로 없어져요. 몇 년? 10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내에만 되는 거예요. 10년 이내에만. 10년이 지나버리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은 없어져요. 제척기간에 의해서. 이때 의리요. 만약에 의리 저 상가를 점유하고 있으면 10년이 지났는데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면 없어져야 안 없어요? 예약 완결권은 무조건 없어져요. 이게 소멸시효하고 다른 거예요. 소멸시효는 우리가 등기청구권, 물권법에서 등기청구권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등기청구권은 이 매수자가, 상가 매수자가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매를 하면. 그건 점유하면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렸잖아요. 등기청구권은 점유하면 소멸시효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근데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이건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린다. 제척기간. 몇 년? 10년. 그래서 이 의리 점유를 해도 10년이 지나버리면 소멸해버립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요게 우리 시험에 타켓으로 정답으로 나왔어요. 20회 시험에. 완결권자가 부동산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이게 소멸시효하고 다른 거다. 요 세 가지를 예약 완결권에서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하실 게 이 부분입니다. 주문이 있어요. 주문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주문이 어디냐면 교재 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주문 564조 주문 볼게요. 564조 주문입니다. 주문. 2항 볼게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예약 완결권 기간. 이 완결권 기간 언제로 했냐? 정해놓지 않았어요. 예약자는 동그라미야. 상당 기간을 정해서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체고할 수 있다. 체고. 누가요? 예약자가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완결 여부,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체고할 수 있다고. 얘가 저 본계약을 할 권리, 칼자루를 얘가 가지고 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얘한테 체고를 해요? 체고를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요?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완결권 행사 여부. 밑줄이요. 완결권 행사 여부. 뭐 여부를요? 완결권의 뭐 여부를? 행사 여부를. 완결권의 행사 여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체고를 할 수 있다. 체고. 얘가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완결권 행사를 할래 말래. 이때 2항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했어요. 즉 얘가 확답을 안 했어. 체고를 얘가 한 거예요. 얘한테요. 본계약 할래 말래. 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가 답을 안 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체고를 했는데 뭐가 없으면 확답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여기 별표 가로하고 거기다 별표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예약은 뭐를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즉 예약이 소멸한다는 거죠. 소멸한다. 아니 확답을 안 했는데 왜 예약이 소멸해버릴까요? 예약이 왜 소멸할까요? 바로 예약이 소멸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법률의 규정 때문입니다. 뭐의 규정? 법률의 규정 때문입니다. 법률의 규정. 예약이 왜 소멸한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예약이 소멸한 거예요. 민법 몇 조? 564조. 그 564조는 체고를 한 거죠. 체고했는데 확답이 있으면 없으면 예약을 소멸하도록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약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4개인데 앞쪽에 예약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요 앞에서 정리하시면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언제나 물권 계약 아니다. 채권 계약이고 특약이 없으면 일방 예약이다. 예약에서 시험 나올 거네요. 5가지요. 5가지만 별표하시고 점검하면 끝. 자, 그걸로 예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금. 우리 책에 없는 거 요거죠. 예약해놓고 10년이 경과했는데 점유를 하면 소멸 안 한다, 소멸한다. 우리 시험에 소멸 안 한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 판례입니다. 이게 대판.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우리 교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재 441페이지요. 441페이지 디귿에다가 써두셔야 돼요. 디귿 옆에 내용이 없어요. 이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점유하면, 완결권자가 점유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완결권자가 점유해도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가 아니라 소멸한다. 왜냐? 제척기간은 점유하든 말든 끝나는 거야. 다음 계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금은 아주 출제 비율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계약금 해제 부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계약금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먼저 상가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하죠. 매매 계약을 만약에 이렇게 7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리고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통상 우리는 계약금 계약을 따로 합니다. 계약금을 얼마 걸자라고 둘이서 합의를 하죠. 통상적으로 10% 정도의 계약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매매 대금이 7억이니까 계약금은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약금을 일반적으로 걸죠. 이때 더 세도 되고요, 더 낮아도 돼요. 그건 두 사람의 합의를 정하는 거예요. 합의로. 계약금 5천만 원으로 합시다. 아, 그래요. 나 돈 5천밖에 없으니까 5천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고요. 계약금을 그냥 중도금 없이 그냥 7억으로 다 해버립시다. 이것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 금액은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예요. 이때 계약금을 얼마로요? 7천만 원으로 하자. 이 계약금 7천만 원. 이거를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러고, 이 매매는 주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주계약. 매매가 주계약이 되는 거고요. 이 계약금 7천만 원은 그럼 뭐예요? 이건 종된 계약이다라고 하죠. 종된 계약. 종된 계약이고, 이거는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 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야. 낙성 계약. 낙성 계약은 무슨 뜻?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은요, 7천만 원을 건네줘야 돼요. 7천만 원을 건네줘야 되는 거야. 그래, 그걸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다. 이게 틀린 것, 다른 거죠.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꼭 기억합니다. 요물단지예요. 요물단지. 돈을 걸어줘야 돼요. 7천만 원을.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때 계약금 7천을 걸었다. 그 말은 값이 폭락하면 누가요? 을이요. 매수자가 계약금 7천만 원을 포기해버리고 계약을 깰 수 있다. 거꾸로 가격이 올라버렸다. 막 15억으로 올라버렸다. 그럼 매도인이 어떻게 하면 되죠? 2배 주고요. 2배 돌려주고 계약금을 파기할 수 있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해약금 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해약금 해제죠.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고도 해요.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고도 해요. 상관없어요. 이 해약금 해제는 첫째, 해제 시기죠. 해제 시기. 해제 시기는 일방이 뭐하기 전, 이행착수 전이다. 즉 중도금 넣기 전까지만 돼요. 중도금 넣기 전에. 일방이 뭐하기 전, 이행착수 전이라고 돼 있어요. 일방이 뭐하기 전, 이행을 뭐하기 전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된다. 착수 전.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다. 중도금 넣어버리면, 중도금을 내가 조금이라도 넣었다. 그러면은 계약금 날리고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를 못 합니다.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다, 이게. 두 번째, 해제 방법이죠. 해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부자는 매수자를 말하죠. 매수자는 계약금을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수령자는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몇 배요? 2배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때 공탁은요. 공탁까지는 안 걸어도 된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얘는 2배를 돌려주면 돼요. 2배를 상환하고. 공탁은 해요? 안 해요? 공탁까지 할 필요 없다. 공탁은 필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이거 시험 문제. 세 번째, 이 해약금 해제의 특징이죠. 해약금 해제 효과. 해약금 해제는 일방이 착수 전에, 이행 착수 전에 끝내는 거예요. 계약금 포기하고. 그래서 이 계약금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을 할 필요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착수 전이니까 원상회복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약금만 날리고 끝이야. 계약금 날리고. 그 다음 손배청구 해야 안 해요? 손배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손배청구 못해요? 계약금 던진 걸로 끝내는 거니까. 이 2가지가 계약금 해제의 특징이야. 특징. 계약금 해제는 특징이 뭐라고요? 원상회복하고 손배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점이 바로 뭐하고요? 법정 해제하고 다르다. 우리 법정 해제는 우리 계약법 총론에서 공부했죠. 법정 해제는 어떻게 해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뭐 청구해요? 손배청구 하잖아요. 원상회복 해야지. 계약 위반한 네가 잘못했으니까 손배청구도 하고. 근데 여기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청구를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착수하기 전이잖아. 손배청구는 왜 안 해요? 계약금 날렸잖아.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의 특징이다라고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이제 여기다가 살을 딱 붙이는 게 심화 과정이에요. 자, 요거 가기 전에 이제 우리는 위약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합니다. 442페이지. 44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약금 남아 있는데 가기 전에 맨 위에 요물계약부 좀 한번 잠깐 건드려 두고 갈게요. 요물계약 별표. 계약금 계약은 금전이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 약정만 한 단계의 별표. 약정만 했다. 뭐예요? 약속만 했다. 약속. 그럼 계약금은 넣고 안 넣고? 안 넣고. 거기다 쓰세요. 계약금은 교부 없이 약속만 한대. 약속. 무슨 말이에요? 6천만 원을 걸으면 계약금 계약이 된 건데 7천만 원을 걸은 게 아니라 돈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일주일 뒤에 와서 줄게요. 일주일 뒤에 7천만 원 넣어줄게요. 이거는 약속만 한 거죠. 계약금 교부된 게 없죠. 이거는 계약금 계약이 된 게 아니에요.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거죠. 계약금 효력이 없다는 말은 뭐죠? 옆에다 쓰세요. 계약금 계약이 체결 안 됐다. 쓰세요. 계약금 계약이 체결 안 된 거예요. 왜요? 돈을 넣어야지.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을 안 넣은 거잖아. 7천만 원은 어떻게 하죠? 교부해야 됩니다. 이걸 전액을 교부해야 돼. 전액을.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7천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일부만 넣으면 안 된 거예요. 일부만 넣으면. 일부만 넣었다. 7천 중에서 3천만 원만 넣었다. 안 넣은 거야. 이거는. 다 넣어야 돼. 다 찔러야지. 일부만 찔르면 안 넣은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약정만 하거나 거기다 쓰세요. 일부만 교부한다. 일부 교부. 그럼 아직 계약금 계약은 체결 안 된 거예요. 따라서 해약금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7천만 원 중에서 내가 3천만 원을 교부했다.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야 이거. 그럼 계약금을 안 넣은 거랑 똑같아요. 넣은 게 아니야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3천만 원 넣은 거는 넣은 거 아니에요. 왜요? 7천을 넣어야 돼. 7천을. 실무에서 엄청 착각하는 겁니다. 엄청 착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7천만 원을 주기로 뭐만 했어요? 약속만 한 거. 약속만 한 거. 내일 모레 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넣어드릴게요. 이건 뭐야 다? 계약금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야? 하나도 안 넣은 거랑 똑같아 이거는. 넣은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넣은 거야. 그러면 이건 뭐죠?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거다. 체결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요? 7천만 원을 다 찔러줘야 돼. 다. 근데 넣지 않았죠. 이건 일부만 넣었죠. 이거는 약속만 했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깨는 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 왜요? 계약금을 다 넣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값도요. 값도 몇 배 주고요? 3천만 원에 2배 주고요. 3천만 원에 2배니까 얼마?
6천만 원 주고 깨요, 못 깨요?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여기 실무에서 엄청 그래. 시험에 타켓이야, 이게 타켓. 그럼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을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얼마 포기하고? 3천만 원 포기하고, 이거 포기하고 해제가 된다, 안 된다? 해제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계약금 안 넣었잖아. 안 넣은 거야, 이거는. 안 넣은 거랑 똑같아, 이거는. 값도 그러면 얼마 주고요? 3천만 원에 2배. 3천만 원에 2배니까 얼마? 6천 주고요. 6천 교부하고 해제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시험 문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개 꼭 기억하십니다. 2개. 해제 안 되는 거예요. 해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계약금을 일부만 넣고 이거는 약속만 했기 때문에 계약금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해약금에 따른 해제를 할 권리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옆에다 쓰세요. 임의로 어느 한쪽이요. 임의로 한쪽이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임의로 주계약을 깰 수 없다. 끝에다 쓰세요. 19의 정답.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뭐만 한 거고, 약속하거나 일부만 교부한 경우, 약속이나 일부 교부만 한 경우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 안 된 거죠. 1번.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2번. 을은 3천만 원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X. 해제할 수 없다. 갑은 6천만 원 교부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왜? 안 넣은 거죠, 이거죠. 그럼 3번. 어느 일방은 주계약이에요. 이 주계약을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금도 안 넣고 무슨 계약을 해? 계약을 파기를 해. 파기 안 돼요. 일방은 주계약을 뭐 할 수 없음? 해제할 수 없음. 시험 문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19의 정답. 3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개 다. 이게 다 같은 판례, 하나의 판례입니다. 우리 책에 또 누락이 돼 있어요. 또 누락돼 있어요. 요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2개. 2번, 3번까지 다. 자, 그래서 일부만 교부했거나 이렇게 일부만 교부했거나 주기로 내일 모레 줄게요라고 약속만 했다. 약속만 했다. 이때 을이요, 을이. 이 계약금 날리고 요거 3천만 원 포기하고요. 요거 포기하고 계약 파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실무에서 엄청 착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론상이래요.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법이론상 우리 대법원 판례는 확고해요. 해제 못 해요. 해제할 수 있다, 없다라고 그랬죠. 왜요? 계약금 안 걸은 거니까 이게. 근데 실무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실무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을이 계약금 3천만 원 넣었어요. 7천 중에서 3천 넣었어요. 그럼 다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일부만 넣은 거죠. 그런데 다음날 마음이 변했어요. 이거 괜히 계약한 것 같아. 왜? 옆집 알아보니까 여기 7억이 아니라 여기 5억이면 사는 건데, 5억이면 사는 건데 내가 7억에 계약을 했어. 이런 바보 같은 나. 우리 와이프. 그죠? 그래, 부부싸움 하고 나서 다음날 뭐라고요? 전화를 해요, 매도인한테. 뭐라고요? 3천만 원 뭐 하고요? 포기하고 계약 깰 거예요. 나 계약 파기하고 해제할 거예요. 3천만 원 날릴게요.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지. 법 이론상으로는 3천만 원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계약금을 다 걸지 않는 이상. 다 걸지 않는 이상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해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값도요, 값도 3천만 원에 2배 주고요. 2배, 6천만 원 주고 해제돼요?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무로 가볼게요, 실무로. 이거를 우리 일반인들은 아니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 이런 판례가 존재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전혀. 그럼 실무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을이 나 3천만 원 포기하고, 을이 뭐라고요? 3천만 원 뭐하고? 포기하고 해지할래요. 해지할게요. 이렇게 연락이 오죠. 카톡이 오든 연락이 오죠. 그때 갑이요, 갑이. 이런 내용을 알면 해제해요, 해제 안 된다고. 해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되죠. 근데 갑이 이런 판례를 몰라요. 그럼 이거를 해제한다고 그러니까 갑은 3천만 원을 챙긴 거죠.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요 라고 하죠. 갑이 그러지요. 그러지요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건 뭐죠? 얘가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얼마 날릴 테니까. 3천만 원 날릴 테니까 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것을 갑이 어떻게 한 거죠?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합의 해제가 된 거야. 합의 해제가.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합의 해제로 끝난 거야. 합의 해제로.
요 두 가지는 무슨 해제? 합의해제다. 합의해제. 합의하에 합의해서 뭐를 한 거예요? 해제 처리가 된 거예요. 갑이 뭐 했기 때문에? 그러지요라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만약 갑이 답을 안 하면, 갑이 답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해제가 돼요? 안 돼요. 왜요? 여기 있잖아. 해제할 수 없다고. 아, 이게 우리 실무는 이렇게 전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갑이 뭐 했기 때문에? 그러지요라고 문자 보냈기 때문에 합의 해제가 된 거지 계약금 해제가 아닙니다. 계약금 해제가. 여기 지금 계약금 해제를 공부하는 거죠.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무슨 해제? 이거는 합의 해제다. 예, 구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이건 전혀 별개야 지금. 여기서 해제는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죠. 계약금 해제 할 수 없어요. 이건 무슨 해제? 합의 해제다. 합의 해제. 실무에서 엄청 헷갈리는 겁니다. 시험 잘 나오는 것이고요. 타켓이고. 헷갈리니까 타켓이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위약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442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계약금은 증약금과 해약금 내지 위약금의 성격을 띠죠. 위약금. 위약금이 뭐냐? 기억복귀의 별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계약금을 위약금이라고 그래요. 위약금. 뭐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서에 뭐라고 써요?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어느 일방이 위약을 하면, 어느 일방이 뭘 하면 위약 시에는 계약금 7천만 원은 뭘로 합니다? 위약금으로 합니다. 라고 계약서에 특약을 해요. 위약금으로 한다. 이게 뭐죠? 위약 시에 7천만 원이 무슨 역할? 위약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약금이라는 거죠. 몰수하는 거예요. 위약하면은 7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한다. 이 계약금 3천만 원은 누구한테? 상대편에게 귀속한다. 상대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을이 위약을 했다. 을이 계약대로 지키지 못하고 위약을 했다. 그러면 이 7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갑이요.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약금.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이 위약금이 성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위약금 성격이 443페이지에 관련 판례 보세요. 관련 판례 1번의 별 3개. 그럼 이게 7천만 원이 위약금으로 돼서 상대편에게 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약금이라는 특약, 이런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특약이. 이 특약이 있을 때만 7천만 원이 위약금으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런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위약금 뭐가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요거죠. 이런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번.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밑줄이요.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 밑줄.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해제가 되었다. 일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해제로 계약 깨졌죠. 상대방은 그러면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에 동그라면 실제 손해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계약금이요. 계약금 얼마? 7천만 원이. 7천만 원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당연 귀속 처리되는 건 아니다. 별 3개.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7천만 원은 상대편에게 귀속된다요? 귀속 안 된다? 귀속되는 거? 아니다. 귀속되려면 어떻게 하죠?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다. 정리. 1번 판례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입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계약금 7천은 정리할게요. 상대편에게 귀속된다 안 된다? 귀속되는 거 아니다. 귀속 안 된다. 귀속 안 돼. 왜? 위약금 특약 안 넣었잖아. 그럼 뭐 받는데?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 만났어. 잔금 지연했어요. 잔금 지처 중이에요. 지처 중. 그래서 갑이 어떻게 했어? 이 계약을 깨버렸어. 계약 해제버렸어. 그럼 7천만 원 어떻게 하는데? 얘가 잔금 지체 때문에 갑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해서 파기해버리면 이 계약금 어떻게 하는데? 7천 원. 얘가 몰수하는데 못하는데 이거죠. 7천만 원을 갑이 몰수해서 가져가나 못 가져가나, 갑에게 귀속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귀속 안 된다 이거지.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갑은 7천만 원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제 손해. 얘가 계약을 위약을 해서 입은 실제 손해.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거야. 실제 손해. 갑은 뭐를 받는다?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받아. 실제 손해. 실제 손해 받는 거야. 뭐해서? 소송해서. 그 번거로워 이거는.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번거로워. 왜요? 실제 손해를 받는데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 소송해야지 소송. 이게 번거로우니까 우리 실무는 어떻게 해요? 실무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이게 번거롭거든. 이러면 번거롭잖아. 왜요? 소송을 해야 되거든. 받으려면 이거를. 소송.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에다가 대부분 뭐를 넣어요? 위약금 특약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일방이 위약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한다라고 위약금 특약을 집어넣어요.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얘가 위약을 했다. 잔금 지연해가지고 계약 해제가 되면 이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갑에게 귀속돼서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이제. 여기는 아까 상대방에게 귀속 안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계약금은 누구한테 귀속돼요? 상대편에게 어떻게 한다? 귀속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소송하고요? 안 하고. 그냥 이거 깔끔해. 그래. 계약금 몰수하고 끝나는 거야. 이게 계약금 몰수로 끝. 이거는 실제 손해로 끝. 귀결점이에요. 귀결점이 다르네. 이거는 실제 손해를 받는 거고 여기는 뭘 받는 거예요? 계약금을 몰수해서 갖는 거. 이 점이 다르다. 시험 문제 거꾸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여기 별표. 여기 별표 하실게요. 그래서 1번 판례 위에다 요걸 적으시면 돼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사례 문제 나오면 이게 꼭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특약 없을 때하고 있을 때. 있을 때만 계약금을 몰수해서 뺏어가는 거고 없으면 계약금 가져가면 안 돼. 건들지 마. 계약금 건들지 마라. 그럼 어떻게?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받아내. 마무리. 그 다음 해약금 해제죠. 해약금 해제 565조 있죠. 거기 별 3개요. 565조 해약금 해제. 일명 이걸 계약금 해제라고 한다. 거기서 쟁점은 3가지죠. 3가지. 1번 해제 시기. 일방이 뭐하기 전? 이행착수 전. 이건 다른 말로 뭐하기 전? 중도금 지급 전이다.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되는 거야. 중도금 지급하면 안 돼. 방법은 교부자는 포기하면 되는 거고 수령자는 2배를 물어주면 돼. 단 공탁은 할 필요 없다. 효과, 해제 효과는 이거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됩니다. 왜? 법정 해제하고 다르다. 자, 행사, 기간, 기억.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별표. 니은, 이행 착수란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뭐를 하는 것?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제 행위. 일부를 이행하거나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이행 착수라고 그래. 이행 착수. 따라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행의 준비의 밑줄이요. 이행 준비의 별표. 을이 중도금을 넣었다. 중도금을 얘한테 보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착수했지. 근데 중도금을 보낸 게 아니라 중도금을 내려고 중도금을 쟤한테 보내려고 어떻게 해서 은행에다 융자를 신청했다. 융자를 신청한 건 착수가 아니라 이행 준비죠. 준비. 거기다 쓰세요. 은행에다 뭐 한 거? 융자를 신청한 행위. 그게 이행 준비다. 이건 착수한 거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행 착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판례는? 이행 착수란 일부를 이행하거나 일부라도 이행을 했다. 일부 이행이라는 말은 뭐죠? 중도금을요.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보냈다. 넣었다. 그럼 착수한 거야.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넣었다. 착수했다. 그럼 해제 안 돼. 이거.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안 돼. 제 친구가 아파트를 분양권 이거 4개를 샀어. 4개를. 욕심이죠. 근데 가격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죠. 막 떨어지니까 얘가 옆에 있는 친구, 야 빨리 포기해라. 야 임마 이게 7천만 원씩 4장이야. 7천만 원씩 4장이면 2억 4천을 얼마 748 2억 8천을 내가 어떻게 금방 포기해. 결정을 못하고 미뤘죠. 미루다가 어떻게 됐어요? 중도금 날짜가 됐어.
중도금 날짜가 돼가지고 중도금을 해요. 중도금을 일부라도 이행을 했다. 중도금을 일부라도 이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 이 가격이 더 폭락을 해도, 아파트 가격이 더 폭락을 해도 해제가 안 돼. 이제 해제 안 되는 거야.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돼. 원래 계약들, 원래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원래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정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중도금 넣기 전까지입니다. 그 일부라도 이행을 했다 그러면 착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거? 전제행위를 한 거. 뭐를 한 거? 전제행위, 전제행위. 전제행위를 했다. 이것도 착수한 거야. 이것도 착수, 이것도 착수야. 전제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도둑질 할 때 보면, 도둑질하러 갈 때 도둑놈들이 하는 준비 과정을 한번 쫙 볼게요. 준비가 1년의 과정을 보면, 첫째, 도둑질 하려고 친구랑 둘이 어떻게 모의를 해. 작당 모의를 하죠. 우리 이건희 씨 자택을 한번 털자. 아니면 저 박물관을 한번 털자. 작당 모의를 하죠. 음모를 합니다. 음모. 그리고 그럼 너는 사다리를 가지고 와. 나는 카메라하고 라이트하고 그다음에 거기 넘어갈 수 있는 보따리를 내가 가져올게. 이렇게 각자 준비물을 가지고 시간은 내일 밤 12시, 자정 12시에 거기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사다리를 싣고 오고 한쪽은 뭐를요? 자루하고 랜턴을 가지고 거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담장 앞에서 조인을 했어요. 조인을. 그래서 한쪽은 사다리를 메고 오는 거죠. 살금살금 오고 있고요. 살금살금 오고 있고 한쪽은 자루를 들고 살금살금 오고 있죠. 요게 뭐 한 거예요? 절도의 이행을 위한 뭐죠? 전제행위를 한 거예요. 전제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제행위를. 오케이. 그래서 담을 막 타고 있어요. 그때 경찰한테 잡혔다. 이행 착수한 거야. 그럼 사다리 들고 오다가 걸려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행 착수한 거야. 이행 착수. 그 우리 대법원은 이행 착수를 뭘로 봐요? 일부를 이행하거나 전제행위를 한 거를 이행 착수로 본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등기서류 가지고 올 테니까, 등기서류 가지고 등기소로 갈 테니까 너 뭐 가지고요? 잔금 준비해 가지고 등기소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 잔금 가지고 어디로요? 등기소로 출두한 거. 이건 뭐 한 거죠? 전제행위를 했다. 이게 전제행위다. 전제행위. 이건 다 착수한 거예요. 요걸 하기 전에만 계약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이행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중도금 날짜가 5월 30일까지다. 5월 30일. 그럼 중도금은 이때 넣는 거죠. 이때 넣는 거 이때. 그런데 말이죠. 이 아파트 값이요. 막 폭등을 하게 되면 잠을 못 자. 7억에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요. 새로운 소재가 부동산 개발 소재가 막 발생하면서 지금 여기 땅값 부동산 가격이 10억으로 올랐다. 7억에 계약했는데 10억이야. 얘도 잠 못 자고 얘도 잠 못 자요. 얘는 왜 잠을 못 자느냐 얘는. 제가 뭐 할까 봐? 계약금 7천에 2배죠. 2배 돌려주고 계약 엎을까 봐. 이거 돌려주고 제가 엎을까 봐 얘는 잠을 못 자는 거고, 갑은 왜 잠을 못 자죠? 배가 아파서. 이때 의리. 제가 해약을 하면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중도금 넣기 전에. 중도금 날짜 되기 전에 얘가 어떻게 하면 되죠? 1억 4천 주고 계약 파기할 수 있죠. 그때 의리 뭐라고 그래요? 저걸 못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요 날짜보다 전에 미리 중도금을 미리 넣어도 돼요. 이게 이거네요. 미리 착수해도 된다. 미리 착수. 거기다 그래 쓰세요.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거기다 쓰시면 돼요. 미리 중도금 날짜 전에 미리 착수해도 된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일 전에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면 돼요. 지급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물고 해제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를 때 계약하고 나서 아파트 값 막 뛴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면 돼? 계약금을 중도금을 미리 찔러도 돼. 미리 찔러도. 니을 별 3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서 착수한 이상. 중도금 넣었죠.
그럼 매수인 자신도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깰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중도금을 넣어버렸잖아.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중도금 넣는데요. 중도금 넣자마자 아파트 값이 폭락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중도금 1차 중도금 딱 넣는데 값 폭락이죠. 그때 얘는 계약금 이거 포기하고 돼요? 해제가? 안 된다. 뭐 했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해버렸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해제가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별 3개. 그리고 밑에 관련 판례의 2번입니다. 2번 별 3개하고 볼게요. 비록 상대방 매도인은 착수한 바 없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서 착수한 이상 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의 별 3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촉구했어요. 의무이행을 촉구했으나 매도인이 의무이행을 거절함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뭘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판결. 이것만으로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뭐죠? 이행착수 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 넣어볼까요? 중도금 줬다. 착수 아니에요? 착수죠. 그럼 이행에 필요한 뭐를 했다? 전제행위를 했다. 전제행위. 전제행위 한 것도 뭐죠 이거? 착수한 거죠. 착수한 거. 착수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중도금 대신에 채권을요.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거. 뭐를 양도한 거? 채권을 양도한 거. 이것도 이행착수다. 우리 판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것들은 다 뭐에 들어가는 거죠? 이행착수에 들어가. 이행착수. 이행착수에 해당한다. 반대로요. 반대로 이행착수가 아닌 거. 이행착수 아닌 거 요거 시험 잘 나오거든요. 이행착수 아닌 거 볼까요? 아닌 거. 첫째, 이행에 준비를 한 거. 이행하려고 뭐 한 거? 준비했다. 준비. 은행에다가 융자 신청했다. 준비한 거죠. 착수 안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잔금 지급하라고요. 돈을 지급하라고. 돈 지급하라고 뭐를 했다? 최고장 보낸 거. 최고장. 최고장을 보낸 거는 돈을 지급한 게 아니죠. 돈을 빨리 보내라고 최고장을 보낸 거예요. 매도인이. 매도자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돈 빨리 보내라고 최고장을 보낸 거. 이거는 착수가 아니죠. 독촉을 한 거지. 착수한 게 아니죠. 그럼 마찬가지로요. 돈 보내달라고 소송을 한 거. 잔금 지급해달라고 소송한 것도 착수한 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돈을 지급하라고 뭐 한 거. 최고장을 보낸 거. 그 다음에 뭐 한 거. 소장을 보낸 거. 소장. 이거는 다 착수가 아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토지거래 허가를 얻은 거. 여기 허가구역이라서 토지거래 허가 얻은 거. 토지거래에 관한 뭘 얻은 거? 허가 얻은 거. 허가 얻은 것도 착수가 아니다. 이건 다 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은 다 착수고 이건 착수 아닌 거. 시험 구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주 잘 나와. 아주 잘 나와. 그럼 이게 착수면 중도금 주면 착수한 거죠. 그럼 계약금 포기하고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가 돼요? 해제 안 돼? 해제 못하지요. 왜? 착수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착수한 거야? 착수 안 한 거야? 착수 전인 거야 이거는. 착수한 게 아니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예, 완전 다르죠. 정반대 논리 구조가 생겨요. 여기 깊이 있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 판례가 빠져 있어요. 또 빠져 있어서 저걸로 꼭 추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 해약금 해제 효과 볼게요. 해약금 해제 효과의 동그라미 3번. 1.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있죠. 니은 볼게요. 니은.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별표. 원상회복 안 하죠. 왜요? 착수 전이니까. 디귿.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도. 뭐가 교부된 경우? 디귿 밑에 있어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배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뭐가 안 생겨요? 손배청구권 발생 안 해요. 왜요? 이거는 채무불이행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 뭐라고 써요? 계약금 포기하고 끝이에요. 뭐 포기로? 계약금 포기로 끝이지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별 3개. 그 다음 디귿이요. 디귿이 이제 수험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거죠.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밑줄이요.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얼마를? 7천만 원을 교부했죠. 이렇게 7천만 원을 교부한 경우 을이 잔금을 지연했다. 얘가 잔금을 지연했어. 그럼 뭐야 이건? 채무불이행이죠. 얘가 채무불이행. 계약금 7천을 걸었는데 얘가 뭐를 못 잔금을 지연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을 한 거죠. 그럼 갑은 무슨 해제?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법정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거기다 쓰세요. 상대방이 잔금을 지연하면, 잔금 지체하면 법정해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법정해제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즉 약정해제권의 유보, 약정해제 유보는 법정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좀 어려운데 자 볼까요? 약정해제권을 유보했죠. 얼마를 걸고? 계약금 7천을 걸고. 계약금 7천을 걸고 해제하기로 유보를 했죠. 이 유보는 무슨 해제? 법정해제권 행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법정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뜻이다. 그래서 얘가 계약금 걸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계약금 걸었는데 얘가 뭐를요? 잔금 안 주면 갑은 무슨 해제? 법정해제로 끝낼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니을입니다. 그래, 니을 다시 읽어볼게요.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상대방에 뭐가 있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죠. 즉 약정해제권을 유보했다. 약정해제권 유보. 거기다 쓰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을 한 경우 쓰세요. 거기다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을 한 경우 법정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법정해제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야 채무불이행하면 법정해제로 끝내면 돼. 이런 뜻.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말을 돌려가지고 꽈는 것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미음의 별 3개. 여기서 지금 잘 나오는 건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미음. 자, 미음.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약금 해제 565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배제시키는 특약은 무효냐 유효냐. 유효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계약금 7천을 걸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금 넣기 전에요. 중도금 넣기 전이면 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고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집어 파기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계약금을 넣었다는 말은 계약금을 걸었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뒷문이 열린 거야. 뒷문이. 중도금 넣기 전에는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던져버리고 이거 포기해버리고 뒷문 열고 나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금을 걸었다는 말은 뭐예요? 뒷문이 열려가지고 해제 가능성. 해제 가능성이 늘 있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었다. 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금을 교부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뒷문이 열렸어. 뒷문이 열린 상태. 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해제 가능성이. 언제까지? 중도금 넣기 전까지. 계약금을 넣었다는 말은 뒤집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잖아. 그래서 갑이 이 뒷문을 딱 걸어 잠그는 방법이 있어요. 걸어 잠근다는 말은 뭐죠? 얘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지. 이 계약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할 수 있어. 못하게.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한다라고 하는 게 민법 565조죠. 56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해제권, 의뢰 해제권을 못하게 잠금을 할 수 있어요. 잠금 장치를. 어떻게 해요? 특약을 넣대. 특약. 자,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은 이 매수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7년 만에 지금 아파트 매매 계약하는 거예요. 공장을 매매하는 거예요. 상가를 매매하는 거예요. 갑 입장 인사는 이 계약 파기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돈을 원해. 돈을. 처분해가지고 돈을 원해. 그런데 얘가 뭐 할 것 같아요?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이 자기 원했던 7억을 못 걷잖아요. 그래서 갑이 계약서에다 이걸 넣는 거예요. 뭐라고 넣는 거예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거.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이 해제권. 그게 뭐죠? 565조 해제권이죠. 이 해제권을 봉쇄하기로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이걸 포기하고도 해제를 못 할 수 있다.
뭘 넣으면? 특약을 넣으면. 그래서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에 관한 565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냐? 쓰세요. 거기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이게 만약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면 이게 강행 규정이면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강행 규정이면 얘는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이거 포기 안 되는 거예요. 왜? 강행 규정이면. 무조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거꾸로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면. 임의 규정이면 얘가 뭐 할 수 있어? 이거를 포기시킬 수 있다. 특약으로. 근데 이게 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냐? 왜 이게 임의 규정이냐? 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법에 있는 민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무슨 규정? 임의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띠죠. 물권법은 강행 규정인데 비해서 임의 규정. 그래서 이 565조 규정은 임의 규정이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제를 못하게 특약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 특약은 무효, 유효? 유효라는 점. 오케이. 자, 요 계약금 해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 상태, 요 세 가지로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여기다 위약금 규정 꼭 기억하시고, 위약금 규정. 그 다음, 매매 계약 비용 부담 볼게요. 4번, 쌍괄호 4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계약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쌍방이 균분한다. 특약이 없으면 균분해요. 1번. 특약이 없으면 균분하고 거기다 쓰세요. 특약이 있으면 일방이 부담한다. 쓰세요. 특약 없으면의 반대말은 특약이 있으면 일방이 부담한다. 28의 기출.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실게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매매 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계약의 효력에 568조 2항부대 2항의 별표. 전항의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이행한다. 동시에. 얘는 목적물이 된 권리를 부동산 권리를 이전하고 얘는 돈을 줘야죠. 돈을. 이거는 동시에 이행한다. 동시에. 단 특약이 없으면 동시에 하니까 거기다 쓰시면 특약이 있으면 한쪽이 먼저 이행한다. 쓰세요. 특약이 있으면 한쪽이 먼저 이행. 다음 우측에 목적물 인도 의무.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목적물 인도해야죠. 목적물. 소를 팔았다 그러면 소를 넘겨줘야지. 부동산 팔면 부동산 넘겨줘야죠. 그래서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다. 인도 의무. 이때 방가로 4번 보시죠. 447페이지 방가로 4번에 과실기준의 별표. 내가 소를 팔았는데 소 팔았는데 이 자식이 소가 새끼를 송아지를 2마리 낳았어. 쌍둥이를. 이 2마리가 뭐죠? 과실이죠. 이 과실 송아지는 누구 걸까요? 과실 문제. 587조가 규정합니다. 별 하나. 매매 계약 이슈는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 이 과실은 누구 거? 매도인에게 기소한다. 매도인 거. 따라서 송아지는 누구 거? 매도인 거. 단 잔금을 다 치렀으면. 잔금을 치르면 누구 거? 매수인 거. 거기다 쓰세요. 잔금 완납 전. 잔금 치르기 전에는 매도인. 잔금 완납 후에는 매수인. 그렇게 정리 별표. 그 다음 매수인은 목적물에 인도받은 날부터는 뭐를 물어요?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자. 언제부터? 송아지 소 가지고 온 날. 소를 인도받으면 그때부터 뭐를 물어요? 이자를 내. 이자는 언제 물어요? 소를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 낸다.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뭐를 물어요? 이자를 물어. 이자 별표. 이자 지급 시기는 언제요? 인도받은 날. 목적물 부동산 인도받은 날이다. 별표. 뒤로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방가를 이번에 대금 지급 장소의 별 2개. 대금 지급 장소의 별 2개 할게요. 자, 보통은 얘가 돈을 어디다 갖다 줘죠? 돈을. 너 속값 어디로 갖다 줘? 저 매도인 주소지에 갖다 주면 되죠. 매도인 주소지에 가서 돈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특약을 한 거예요. 그 방가를 이번에 보면 대금은 매도인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둘이 특약을 했어요. 특약을. 뭐라고요? 우리 집으로 오지 말고 우리 서울역에서 만나. 어디서 만나? 서울역에서 만나. 서울역. 여기서 돈 주기로 해. 나는 소 줄게. 나는 목적물 줄게. 너는 돈 가지고 와. 여기서 줄게. 여기가 뭐죠? 그 인도 장소야. 그 인도 장소. 여기서 내가 목적물 가지고 올 테니까 넌 일로 돈 가지고 와 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약이죠. 그 인도 장소란 별표. 그 인도 장소란 뭐다? 바로 서울역이다.
그럼 서울역에다 너 차 가지고 와. 중고차 가지고 와. 내가 돈 줄게. 그럼 여기서 줘. 여기서 돈. 여기가 어디야? 그 인도 장소를 말한다. 별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마지막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거 점검하면 매매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에서 지금 우리 매매 예약이라는 거 보셨고 여기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보셨어요. 예약 완결권. 완결권은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 10년. 10년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 계약금이죠. 계약금 해제 시기하고 방법하고 효과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 매매 효력에서요. 매매 효력에서 과실이죠. 과실은 누구 거냐? 과실. 송아지죠. 송아지. 이자죠. 이자. 이자는 언제부터 내나? 이자는 목적물 보한 날, 인도받은 날부터. 인도받은 날부터. 그 다음 계약 비용이죠. 계약 비용. 계약할 때 비용은 어떻게 내요? 둘이. 반반씩 내지 반반씩. 특약 없으면 반반. 특약 있으면 한쪽이. 이 매매 효력에서 기본적으로 점검돼야 될 것들.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게 담보 책임 되겠습니다. 자, 쉬셨다가 담보 책임 만나실게요.